안녕하세요. 바오밥 TV 최은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했죠. 그동안 저는 대학생인 아이가 잠시 방학이어서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방학 마칠 때쯤에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1월이 후딱 지나가고 2월 설 연휴를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됐네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저는 이 책, 애니어그램의 지혜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애니어그램의 지혜, 애니어그램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애니어그램이란 것은 사람들이 소위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 자신이 궁금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지? 또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이런 점은 편한데 이런 점 불편하네. 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혹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저를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내 자신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에 좀 답답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학 책도 읽어보고, 성격 테스트도 해보고, 유형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 안에서 시원하게 뻥 뚫리는 어떤 지혜를 얻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애니어그램이란 이야기를 팟캐스트에서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해 가면서 정말 많이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붙들고 읽게 됐고요. 그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 혹은 꼭 알아야 될 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화면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몇 쪽의 페이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그 읽어드리는 책 속에서 궁금함이 생기시면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공부해 보시기도 바라고요. 제가 읽을 페이지는 55페이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성격에 의해 억제된 본질이란 부분입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어린 시절 발달에 필요한 조건들이 얼마나 잘 충족되었느냐가 이후 성장했을 때 우리가 사회에 얼마나 잘 통합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어른이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경험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공백이 된다. 영적인 가르침은 발달에 방해가 되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성격은 부러진 팔이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깁스 같은 것이다. 원래 부상이 클수록 깁스도 더 단단하다. 물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완전한 기능을 되찾는 데는 깁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깁스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팔이나 다리를 사용할 때 크게 제한받을 것이며 더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격은 일종의 깁스처럼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다. 상처는 그 크기만큼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해지는 것이다. 성격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변화해야 할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 성격의 대부분은 조건화된 반응, 두려움, 신념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자신의 성격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저버리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경험함으로써 본질에서 우리가 발달시켜야 하는 방어의 껍질로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나의 성격이 나다 라고 믿는 한 자신의 성격과 동일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순간 항상 스스로를 저버렸을 때의 고통이 다시 오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며 나는 진실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라고 기꺼이 말할 때 자신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 분노를 다시 경험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워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을 알기 위해 기꺼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자 할 때, 그리고 스스로 치유되도록 허용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나타난다. 그 결과는 이미 보장된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꺼이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격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때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28페이지부터 성격 유형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란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기본 전제로 깔렸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성격 유형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성격 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특정 패턴의 기본적인 성격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본 성격 유형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기본 유형은 삶을 통하여 한결같이 유지된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발전되지만 한 가지 기본 성격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은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남성과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물론 남성과 여성은 같은 유형의 태도, 성격, 경향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똑같이 유지된다. 우리가 각 유형의 이름을 붙였지만 괄호 열고 개혁자, 돕는 사람 등 괄호 닫고 실제로는 애니어그램 번호를 더 많이 사용한다. 번호는 중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편견 없이 각 유형을 쉽게 지칭할 수 있다. 각 유형 번호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 높은 수가 낮은 수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9번이 1번보다 더 낫지는 않다. 어떤 성격 유형이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은 아니다. 모든 유형에는 그 유형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문화권 안에서 어떤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더 인정받기도 한다. 당신이 모든 유형을 알게 되면 각 유형은 그 유형만의 능력과 한계를 갖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유형이든 당신 안에는 어느 정도 9가지 유형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그 유형들을 탐색하고 자신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당신은 인간 내면의 전체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그들의 특정 습관과 반응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 안에 내재된 공격성과 가장된 친절을 보게 될 때 8번 유형들의 공격성과 2번 유형들의 가장된 친절에 대해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당신 안에 내재된 9가지 유형을 탐색해 보면 그 유형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애니어그램의 상징도 바로 이러한 연관성을 나타내 준다. 다른 사람 분류하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애니어그램을 사용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할 때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성격 유형에는 너무나 많은 변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변형들을 알 수가 없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특정 유형에 대해서 철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애니어그램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발견과 자기 이해임을 명심하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알게 되면 귀중한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나 국적을 안다고 해서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듯이 애니어그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성격 유형은 그 사람의 개인사, 지성, 재능, 정직성, 인격, 성격, 그 밖에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성격 유형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은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삶의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같은 많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준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 유형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다음 읽어볼게요. 애니어그램의 진정한 목적. 사람을 9가지 유형 중 하나로 구분짓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패턴과 본질적인 동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자아상과 통합되어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 유형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 나는 두려움이 많아. 6번 유형이야. 혹은 우리 7번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지.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성격 특성이 더 고정되도록 하는 것은 애니어그램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애니어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근본적인 성격 안에 묶여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기의 깊은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애니어그램은 자신에 대한 더욱 심오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탐구 과정이다. 그러나 더 나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애니어그램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발견하는 과정은 중단될 것이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것은 긴 여행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목적지는 아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한 내면 작업 목적은 성격 유형을 인식함으로써 그 성격 유형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성격 유형의 메커니즘의 통찰과 명확함이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자신의 성격 유형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을 더 잘 보면 볼수록 그것들에 덜 매이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애니어그램이 말하는 모든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반복되었던 내 어떤 성격의 유형 메커니즘들이 고착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내 속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의 정말 시작점이 이렇게 나를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책에서 말하는 수많은 영적인 어떤 고대 영성이나 이야기들이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우화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요. 이 이야기는 숲이 민담으로 내려져 오는 자물쇠 장수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누명을 쓴 채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자물쇠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를 매우 사랑한 아내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남편에게 기도를 할 때 쓰는 무릎방석을 주어서 그가 하루 5번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그녀가 남편에게 기도방석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했고 자물쇠 장수는 아내가 가져온 방석에 감사하며 매일 충실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감옥에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도망쳤냐고 묻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코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도 방석에 짜여진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기도 방석에 감옥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패턴을 짜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는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함께 감옥에서 도망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간수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물쇠 장수와 간수들은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수들이 그에게 쇠붙이를 가져다 주면 그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번 돈으로 도망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쇠붙이를 구해다가 자물쇠 장수가 그것으로 감옥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자물쇠 장수와 간수들은 한밤중에 감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장수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갔습니다. 또한 그는 영리한 다른 죄수들이 자신처럼 감옥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방석을 감옥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물쇠 장수는 아내를 다시 만나고 간수들과 친구가 되어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과 기술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숲이 민담은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자물쇠는 우리의 성격 유형이며 기도 방석은 애니어그램이다. 그리고 열쇠는 작업을 의미한다. 아내가 기도 방석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물쇠 장수가 간수들을 위해 유용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는 혼자서 도망쳐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가 자유로워지고자 기도를 했다는 점이다. 처음엔 그가 방석의 패턴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그의 코앞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어나서 방석의 패턴을 알아보고 도망칠 방법을 찾아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 모두는 감옥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도망치게 해줄 수 있는 자물쇠의 패턴을 읽어내서 깨어나야 한다. 네, 여러분들 이 비유와 은유를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은 인생 끝날까지 굉장히 유용하죠. 여러분들도 그 여행을 떠나시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